안녕하세요. 오늘은 AI, AR 관련 기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맥스트가 상장을 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죠. 맥스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상장 대박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증권가에 돌면서 관련한 AR 관련한 기업들이 계속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알체라, 이스트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솔트룩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쭉 보면 이스트소프트가 작년에 만원 밑에서 최근에 오늘 19,250원까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알체라도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2배 정도 상승했다가 오늘 내려오고, 자이언트 스텝도 대부분 차트가 비슷하죠. 맥스트가 상장을 하면서 관련된 것들이 먼저 증시에서 상승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소프트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AI와 AR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에서 제가 이스소프트를 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딥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AI, AR, 딥러닝,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증시라는 속성이 뭔가 새로운 먹거리에 굉장히 환호하고 테마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신기술 펀딩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좁은 생태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회사에서 큰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버평가받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누구냐, 이런 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중에서 물론 기술력과 메타버스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가장 안전한 회사가 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소프트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스소프트를 바라보는 5가지 시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소프트의 본질을 좀 보려면 저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이스소프트가 뭐 AI다, AR이다, 메타버스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본질은 DB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DB가 뭐죠?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구 정보를? 고객 정보를. 네이버는 고객 정보를 어떻게 갖게 됐냐면 카페와 이메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검색, 카페, 맨 처음에 검색으로 시작했고 카페로 따라잡았고 이메일을 공짜로 주면서 검색에서 많은 사람들 모았죠. 지금 시총이 70조입니다. 검색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유료화 상품을 출시를 하고, 지금 뭐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모든 산업에 들어가가지고 중간 마진을 먹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킬러 컨텐츠, 그러니까 뭘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았냐고 하면 카카오톡으로 모았습니다. 그죠? 카카오톡으로 모으고 다음을 인수해서 네이버와 같이 포털에서도 여러가지 수익 상품을 만들고, 모바일에서는 카톡 쪽에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기업이라는 게, 특히 데이터베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짜 산업으로 사람들 게더링을 할 것인가, 처음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나면 유료화 상품을 신서비스로 출시를 하는 구조죠. 카카오톡 시가총액 65조입니다. 더존비지온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두 번째는 클라우드로 이제 단가를 높이면서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팩토링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DB를 모은 거는 처음에 회계 프로그램으로 모은 거죠. 지금 시가총액 2.5조입니다. 이스소프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이 사업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사업인 거예요. 가장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건 3천만 고객들이 활용하는 백신인 거고, 그 다음에 카발 온라인 같은 게임, 뭐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모은 거죠. 자, 그럼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이버가 70조, 카카오가 65조, 더존비지온 2.5조, 이스소프트 1,800억. 무지 싸죠? 하지만 DB는 굉장히 크게 모아놓고 있다. 이스소프트 가장 DB를 많이 모은 거는 이제 이스시큐리티의 알약으로 제일 많이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선수들과의 포트폴리오를 좀 잘 꾸리고 있어요. 처음에 검색에 치중하고자 하는 네이버 이해진과, 그 다음에 돈이 없었어요. 네이버 이해진이 검색으로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라이벌인 김범수 의장의 한게임이랑 같이 합치면서 한게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결국은 적자,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범수는 떨어진 거죠. 네이버에서 이제 밀려나고, 처음에 이제 네이버 안에 이혜진 라인과 돈을 막상 벌어준 김범수 라인이 충돌을 하다가 이혜진 라인이 싹 정리를 하고 김범수는 나가서 뭘 만들죠? 여러분 PC방 아시죠? PC방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보호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만들고, 결국 이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혜진 오너는 검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겠다, 김범수 의장은 게임과 톡으로 모으겠다, 킬러 콘텐츠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 시큐리티가 무려 3천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장 모멘텀이 있어요. 보통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는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산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을 봐도 이런 똘똘한 자회사들이 상장하면 모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메타버스, AI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유저 중심으로 봤을 때 흑자 나는 기업이, 지금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점차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짜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좀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뭘 하냐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회사 디바이,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자기 얼굴과 매칭이 되는 그 안경을 골라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버추얼 휴먼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 앵커를 세우는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생각하면 당장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AI든 딥러닝이든 메타버스든 우리가 당장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이기냐, 그러면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유저를 확 확보하는 구조도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회사들 중에서 망하는 애들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소프트의 장점은 뭐냐면 맷집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미 DB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회사가 흑자 경영이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가지고 계속 신상품을 내면서 소위 말하는 견제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이스소프트가 제대로 된 AI 기업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가 이 AI 기술력에 대해서는 한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쌓여진 DB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소프트는 결국은 저는 핵심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대박이 난다기보다는 계속 그런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는 맷집이 좋은 회사고, 그 중에서 뭐가 걸려도 걸린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